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효수입니다. 14일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이한 꽃상가에는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선물할 꽃을 사러 온 사람들과 따뜻한 봄날을 준비하는 주부들로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트리 꽃 도매상가 현장 모습을 김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일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이한 꽃가게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을 선물하려는 사람들과 따뜻한 봄날을 준비하는 가정주부로 매장 안이 크게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년째 꽃상가에서 일하고 있는 테라사 씨는 발렌타인스데이에 가장 인기 있는 꽃은 단연찬미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Oh, extremely busy. We have many customers coming here to get all kinds of flowers. We have roses for sale, orchids, beautiful amaryllis, lilies, a whole variety of flowers here for sale. We have orchid plants that everybody really enjoys. 꽃가게를 찾는 손님 중에는 연인들에게 선물할 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Today is Valentine's Day and I'm just buying some flowers for my wife. So I'm very happy to get her something nice. 발렌타인데이에는 꽃 선물이 최고죠. 해피 발렌타인데이. 포트레 꽃 도매상가에는 젊은 연인들 이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날을 준비하는 한인 주부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란 도매상을 운영하는 한인 매니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추운 날씨가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이해 예쁜 꽃과 함께 잘 풀리기를 기원했습니다. 발렌타인은 장미뿐만 아니고 꽃이 붙어있는 건 그 꽃을 많이들 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렌타인을 기해 가지고 지금까지 얼어붙었던 그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이한 꽃상가에는 향긋한 꽃향기와 함께 화창한 햇볕을 받아 반짝 빛나는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로 선뜻 봄이 다가온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한인 현대음악 작곡가 진은숙 씨의 콘서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16일 오후 뉴욕에서 열립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한인 작곡가 진은숙 씨의 대표적인 앙상블 음악을 16일 뉴욕에서 감상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진은숙 씨는 한 작곡가의 곡만 연주하는 포트레이트 콘서트를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에서 진행했으며 미국 공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일 오후 8시 맨해튼 보헤미안 내셔널홀에서 열릴 진은숙 씨의 공연에는 전자현악 4중주를 위한 파라메타 스트링과 전자타악기를 위한 독주곡 등 전자음악 2곡과 순수악기 5중주 기계적 환상곡 등 3곡의 뉴욕 초연곡, 그리고 피아노 에뛰드 4곡을 소개합니다. 진은숙 씨는 자작곡만을 모아 연주하는 콘서트를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여러 번 가졌지만 미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뉴욕을 발판 삼아 미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현대음악 그룹인 탈레아 앙상블의 연주로 진행되며 현대음악 피아니스트 타카키가와 씨가 객원 연주자로 초청돼 진은숙 씨의 피아노 에뛰드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3월 카네기홀에서 자신의 교향곡 로카나가 공연되는 것을 비행기 연착으로 놓친 진은숙 씨는 이번 뉴욕 공연은 여유롭게 진행하면서 리허설을 갖는 등 완벽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은숙 작곡가는 현재 서울시향과 영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작곡가로 활동 중이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페라가 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와병설에 입사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건강하다는 주장이 15일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바라크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무바라크가 건강한 상태로 가족과 함께 홍해 휴양도시 샤르멜 셰이크에 머물고 전화도 받고 있다면서 이날 오후 3시께 그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집트군 소식통은 이날 로이터에 무바라크가 현재 살아있다고만 말했을 뿐 더는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1일 반정부 시위에 떠밀려 대통령직에서 퇴진한 이후 82살인 무바라크의 건강 상태를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지 아샤라크 엘 아우샤트지는 무바라크가 병을 앓고 있지만 외국에서 치료받으려는 주변 권유를 물리치고 있다고 이집트 군부와 가까운 전직 보안당국 관계자를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권 반정부 시위 물결이 이란에까지 번지면서 지난 2009년 대통령 부정선거 시비로 촉발됐던 유혈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테헤란 시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곳곳에서
일제히 일어난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15일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시위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혁명 32주년을 맞는 오는 18일 다시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사태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미 국가의 선봉인 이란도 튀니지와 이집트의 뒤를 따르게 될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란 정부는 이번 사태에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란에서의 반정부 시위가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콜롬비아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 미국 비준이 지연되자 이외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활용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가브리엘 실비 콜롬비아 대사는 15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 콜롬비아 FTA 비준 지연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중국이 콜롬비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FTA는 2006년 체결됐지만 민주당이 콜롬비아의 노동조합 탄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실바 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무역관계에 대한 국민의 확신과 희망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위해 중국을 도구로 활용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이 미국에 이어 콜롬비아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중국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서 차량 터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하루 동안 리치필드에서 절도 피해를 입은 차량만도 총 5대에 이릅니다. 범인들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타깃으로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과 위치 추적 장치 등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용의자 수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찰은 지역 거주민들에게 차량 잠금 장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을 주차할 때 계기판에 올려놓은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제거할 것과 범행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캐시 블랙 뉴욕시 교육감이 첫 6주간 업무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리스트 대학이 최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블랙 교육감이 업무를 잘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는 21%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지지는 조엘 클라인 전 교육감이 2003년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 받았던 46% 지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리 마이링 코프 메리스트대 공공여론연구소 디렉터는 설문조사 결과는 블랙 교육감에게 좋은 시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랙 교육감은 취임 이후 방문한 10여 개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 교육감을 반대하는 그룹은 교육자로서 경험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뉴욕시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기부액이 많기로 손꼽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뉴욕시장이 다시 기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블룸버그 시장이 수백 개의 예술사회봉사단체에 2억 달러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마친 뒤 1년 만에 자신의 가족 대전을 통한 기부 활동을 재개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재단은 이날 향후 2년 동안 예술단체에 3,2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자선행사 초청장을 뉴욕시 전역 250개 문화단체에 배송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뉴욕의 카네기 법인은 뉴욕시의 600개 예술 및 사회봉사단체에 익명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미국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는 15일 2010 모바일 조사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미국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3.6%포인트가 높아진 24.8%를 기록해 전년도 1위를 기록했던 모토로라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2위는 20.9%를 기록한 LG전자가 차지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45.7%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3위는 모토로라로 전년 동기보다 6.7%포인트 낮아진 16.7%를 기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라 모기지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최근 국책 모기지 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모기지 시장에서 현재 85%를 차지하는 두 기관의 비중을 매년 10%씩 줄여 50%까지 축소합니다. 다운 페이먼트 금액도 점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1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4월 18일부터는 두 기관을 비롯해 연방주택청 보증 모기지 수수료도 인상합니다. 뱅크레이트.com의 재무분석가인 그레이드 맥브라이드 씨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크레딧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모기지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이 수면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박희경 박사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0% 이상 줄어든다고 밝힌 것으로 AP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박 박사는 미국 보건연구원의 식이건강조사에 참여한 50살에서 71살까지 남성 21만 9,123명과 여성 16만 8,999명의 9년에 걸친 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식이섬유 섭취 상위 20%, 하위 20% 그룹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평균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체중, 교육 수준, 흡연, 건강 상태 등 다른 사망 위험 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식이섬유 섭취와 사망 위험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물가 상승 요인을 상당 부분 흡수해온 미국에서도 각종 소비자 가격이 오를 전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각종 원자재 가격과 임금, 유틸리티 비용 등이 전반적으로 올라 올 가을에는 식품이나 전자제품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도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면화 가격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10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가죽과 폴리에스테로 역시 마찬가지로 치솟아 의류나 구두 제품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맑지만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24도, 섭씨 영하 4도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 36도, 섭씨 영상 2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맨하튼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해온 30대 한인이 400만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맨하튼 검찰청은 15일 상품 선물 투자사 리퀴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대표인 브라이언 김 씨를 사기와 회계장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투자자 45명에게 4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리 청소를 위한 뉴욕시 요일별 주차 규정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15일 새 시정연설에서 주차 제한 일수를 일주일에 하루씩 줄이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일주일에 사흘간 주차가 제한되는 지역은 이틀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자 확인용 DNA 테스트 키트가 뉴욕주에서도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약국 체인 듀앤리드가 판매하는 이 키트의 가격은 $30. 하지만 검사는 각 매장에 있는 클리닉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비 등을 포함해 $300 정도 들어갑니다. 이는 민간 검사업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DNA 검사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부터 프러싱 지역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프러싱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3월부터 대대적인 자전거 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음식 배달 서비스를 자전거로 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에 단속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나 신원정보를 빼내는 전화 사기가 교육 현장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의 장기화로 신분도용 범죄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자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자를 사칭한 사기까지 등장,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한인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퀸스 26학군 소속 PS18 초등학교의 영재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 가을부터 신입생 입학이 중단되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퀸스 26학군 교육위원회는 15일 지역 언론에 띄운 공문에서 올 초 시 교육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단기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가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와 함께 올해 4월 27일 실시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피터서 교육위원이 재출마하는 이번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후보 당선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예정인 한인회는 15일 포트리 한인 학부모회 및 한인의 임원을 상대로 유권자 등록을 실시, 한인 정치적 신장의 구심점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2011년 1월에서 2월 14일 현재 플러싱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 대상 불법 매춘 집중 단속을 펼쳐 5개 업소에서 10여 명을 매춘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플러싱 147가 32에비뉴 선상 한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펼쳐 양모 씨와 첸모 씨 등 2명의 아시안 여성을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 장미수의사가 겨울 상품 파격 대세일을 실시합니다. 겨울 극세사 이불을 80%, 고전 가구가 70에서 80% 세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외에도 한복 새 상품이 다량 준비되어 있으며 역시 20% 세일해드립니다. 뉴저지 장미수의사의 파격 대세일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동포사회의 화합과 남북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월 16일 호텔이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후 6시에 민화협 범 뉴욕협의회 출범식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모피의 명가 브랑쉬의 모피가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세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미주 최초로 진출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랑쉬의 모피는 이번 행사를 통해 500여 벌의 많은 모피를 선보일 예정이며 고객의 사랑에 감사하는 뜻에서 특히 30-40벌에 해당하는 2개의 렉 제품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뉴욕 성결교회 교육위원회에서 2월 20일 오후 2시 대학 진학 및 학자금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을 둔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모퉁이돌 대표 제임스 표가 직접 강의에 나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CS 공공보건센터가 지속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무료 또는 적은 액수의 검진료로 뉴욕시 거주자 여성들에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여성들이 유방암을 예방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1-2주 전에 미리 예약하셔야만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아시안 당뇨센터가 한인들의 당뇨병 치료와 관리를 위해 당뇨병 종합설명회가 열립니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 그 외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환영하며 무료 혈당 검사와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보계를 증정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USA 투데이, 전미 언론이 격찬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수업으로 손꼽혔던 샌델 교수의 실제 하버드대 강의 저스티스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니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존 롤스 이후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이자 공동체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4대 이론가로 꼽히는 샌델 교수의 강의를 통해 독자는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점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인 14일부터 미국 국세청에 대한 세금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를 막론하고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누구 할 것 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세금 보고입니다. 매년 2월 중순부터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중순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에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고용주가 국세청에 월급 액수를 이미 보고하지 않은 이상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미국의 이러한 세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임의대로 판단해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세무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며 자칫하면 벌금 추징과 함께 형사 처벌로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금 계통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자신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해도 무관하겠지만
지난해와 달라지는 세법 내용이 있거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절세 프로그램 내용을 모를 때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 회계사에 맡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세금 보고 기록이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면제와 영주권 취득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금 보고에 나서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류 미비자들은 세금 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었지만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추방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세금 보고 기록이 추방 면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도 세금 보고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분 변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미 의회에 통과되면 세금 보고 기록이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대한 서류 미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소득 내용이 복잡할 때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유능한 회계사를 찾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며 1년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고 소득원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가족이 없이 혼자 살 경우에는 세금 보고 업무가 적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적게 주는 회계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민권센터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빠짐없이 충실한 세무 신고를 통해 당당하고 건실한 이민 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와 법률 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첼 변호사님께서 비즈니스 형식에 따른 이름 결정 과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비즈니스 이름을 결정하실 때는 그 비즈니스 형식에 따라 과정이 다릅니다. Sole Proprietorship이나 General Partnership은 그 사업이 있는 카운티 클럭 사무소에 가셔서 그 이름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야 그 비즈니스 이름을 다른 사람이 그 카운티에서만은 못 쓰게 돼요. 하지만 그 이름 보호는 다음 카운티까지는 안 갑니다. 코퍼레이션과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그 주 정부 웹사이트에 가시면 Name Availability라는 내용의 메뉴를 클릭하시고 생각하신 이름을 사용 가능한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만약 다른 회사가 이미 그 이름을 사용 중이면 정부에서 그 코퍼레이션들의 사업 허락이 안 나오고 등록한 때 낸 파일링비도 도로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르드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다리저림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다리저림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원인으로 골반 혹은 척추의 변이로 인한 신경의 순환의 장애로 일어나거나 다리 근육의 피로로 인한 통증으로 일어납니다.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기혈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규칙적인 다리 근육 운동과 지압, 마사지 등으로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바른 습생을 통하여 충분한 무기질 공급 등이 중요합니다. 한방차로는 상화차나 율무차가 많이 도움이 되며 필요시 상화탕이나 작약감초탕 등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하는 족욕을 습관화하셔서 하지의 기혈순환을 도우시는 것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의사의 정확한 검진과 그에 따른 치료는 다리저림을 권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